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잘 알고 있었지만 김어준 총수의 분석이 현재 커뮤니티와 SNS에서 큰 화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투표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이 퍼지도록 구독, 좋아요 한방 눌러주시고 화제가 된 예언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전재수 의원 소환 통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국무회의 처음에 생중계할 때도 이거는 사상 최초다. 이거는 동서고금 최초 아닌가?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업무보고도 생중계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고 사실 브리핑룸을 처음에 생중계로 쌍방향 공개할 때도 좀 논쟁도 됐었고 논란이 그렇죠. 됐었고 그 최고 권력자의 그런 모습이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들 말렸을 거 아니야. 타운홀 미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하는데 게다가 우리가 정해진 인원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이 오신다고 그렇지. 하니까 가장 좋은 핑계는 경호상의 이유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계곡 거예요. 상인들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찾아갔더니 막 들이받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위험 부담이 다 그렇지. 있었죠. 그러나 참모들이 다 말렸겠지. 이 생중계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늘 켜놓겠다. 그리고 이 CCTV를 다름이 아니라 국민께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실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 성남시장 때 집무실 CCTV 단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구나. 그리고 가장 그 CCTV 달기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수술대. 수술장, 의사들이 그렇지. 수술하는 곳, 그리고 교실이에요. 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예. 존중받아야 되는 오래된 권력 관계가 있는 곳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지. 생중계가 가장 어려운 곳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가 얼마나 오래된 권력이 쌓여 있는 곳입니까? 그리고 업무 보고는 일방향적으로 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누굴 위해서 하느냐? 보는 사람을 위해서다. 누구? 한 번도 이걸 볼 기회가 없었던 아주 평범한 국민들에게 이걸 노출하겠다라는 시그널이고 사실 오늘도 저는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언론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여기서 소위 말해서 CCTV 생중계에 의해서 감시 나가고 있는 분이 누군지 언론 양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 그렇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실수를 했다부터 맞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뭐 예. 겁을 먹었다. 뭐 아니다라고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잘 보시면 국민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 그렇죠. 굉장한 사실상 본인으로서는 좀 모험을 하신 거다. 어려운 결정. 어려운 결정이었다. 저 같으면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의전이 견고해지잖아요. 가장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력자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은 권력의 약점. 아, 권력이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어. 그럼요. 그렇게 읽히게 되기 때문에 권력은 본능적으로 모든 게 매끈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발전한 게 의전 아닙니까? 제일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생짜로 다 보여줘요.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거. 요거를 조금 그냥 추상적인 말로 바꾸자면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늘 하세요. 그 정말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거다.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이례적인 사람이구나 싶은 게 지난 6개월간 되돌아보면 어떻게 저걸 공개하지? 공개해서 따르는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그걸 보다가 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거칠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부하 직원이 완전히 장악이 안 됐네? 대꾸를 막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 전체를 다 공개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국민을 참 믿는구나. 결국은 맞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종합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야 국민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혼잣말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친을 찾고 어떤 사람은 주수를 찾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국민을 찾는구나. 맞아요. 네. 집단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야 하는 매우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한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그 국민들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태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공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그래서 당연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준비가 잘 된 사람대로 드러나고 돋보일 수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 막 나오고. 그럼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돋보이고자 했던 돋보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도 그래요. 행정을 굉장히 오래 경험한 분이 이해를 잘 못하게 전달한다? 나는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전달을 잘 못한다?
그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분한테도 전달 못하면 참 나는 이해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를 저는 언론도 조금 더 봐주면 좋겠고. 언론은 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결국은 그건 아마 본인의 태생 자체가 사실 돈이 있습니까? 뭐 뺑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도시 빈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수많은 선택들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방송은 자기가 했지만 국회에 달려온 사람들은 국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역대급 리더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의도 돌아가는 판을 보면 국민의힘이 아주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연일 목청을 높입니다. 여기에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열심히 광을 팔고 있죠. 뭐 본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왜 갑자기 통일교를 들고 나왔을까요? 진짜 종교 비리가 걱정되어서 에이 그럴 리가요. 저들의 속내는 뻔합니다. 들여다보면 민중기 특검을 흠집내기 위한 겁니다.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난번 민중기 특검 때 민주당과 통일교가 유착해서 수사를 덮었다.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 결국 기승전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선전, 선동이고 허무맹랑한 소설이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걸 좀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보여요. 혹시 휘말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무적 감각이고 배짱입니다. 상대가 정치적 선동을 걸어온다. 그럼 더 강력한 정치적 구호로 맞받아 쳐야죠. 저라면 민주당 지도부에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파다라. 그리고 판을 더 키워라.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일교 특검 아주 좋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본질은 종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아니냐. 그러니 기왕 하는 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그리고 정광훈 목사 교회까지 싹 다 포함해서 특검합시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국민의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기겁을 하고 찌그러질 겁니다. 그쪽 동네와 저 종교단체들의 관계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입장에선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이거든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다 통일교한테 돈 받은 우리 쪽 인사 나오면 어떡하냐? 제 대답은 이겁니다. 나오면 어때서? 만약 우리 내부에서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람이 나온다. 그럼 고마운 일이죠.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니까요. 가차 없이 쳐내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과 저쪽 당의 근본적인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이 드러나면 아프더라도 도려내서 정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들은 감추기에 급급하지만요. 이 싸움 판만 키우면 필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 이후 후원이 많이 빠졌는데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